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첫 개편대회를 포항에서 열고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항 창포동의 아파트 대단지에서 입주 이사 날짜를 정하는 건설사의 예약 업무가 차질을 빚어 수천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야학이 경주에서 40년 넘게 이어지면서 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첫 개편대회를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보수의 마지막 텃밭으로 남은 경북에서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색을 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지 꼭 한 달 만에 바른미래당 시도당 개편대회를 보수의 본산 경북에서 가장 먼저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열린 바른미래당 개편대회에는 대구 경북 출마 예정자와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수 교체를 주창하는 바른미래당의 제1과제는 6.1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TK에서의 교도보 마련입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중앙당에서 깨끗한 후보를 공천할 테니 돈 선거 없는 승리로 화답해달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신발끈 단단히 매시고 주민들이 보기에 저 3번 바른미래당 후보는 정말 다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당적을 다시 옮긴 정치인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우리 당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왕벌 2마리가 우리 당에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유승민, 안철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바른미래당. 전국 시도당 개편 대회를 통해 지지율을 견인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번 경북교육감 선거는 사상 처음 보혁 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단일 후보를 낸 진보 진영에 맞서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일부 성과를 내면서 선거전이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임종식, 권전탁 두 교육감 예비 후보가 임종식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국장 출신으로 경력과 배경이 비슷한 양측은 지난주 여론조사를 거쳐 권전탁 후보가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진 상황. 임종식 후보는 2단계 추가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또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단일화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은 임종식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안상섭 후보는 앞서 두 후보의 단일화가 보수 전체의 단일화로 호도되어선 안 된다면서 퇴직 관료 출신 간의 인지도 높이기용 단일화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진보 단일 후보인 이찬규 후보는 국정교과서와 무상급식 문제를 방관한 교육청 관료 간의 적폐 연합으로 이번 단일화를 규정하면서도 추가 단일화 여부에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도교육감 선거가 사상 첫 보혁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보수 진영 후보가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압축되는지가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광고 출연 등입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언론인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 사무 관계자를 할 경우에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2,300여 세대가 들어서는 포항 창포동의 아파트 대단지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사 날짜를 정하는 첫날부터 건설사의 안내 전화가 먹통이 되는 등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현장 사무실로 길게 늘어선 줄. 입주 예정자들이 이사 날짜를 정하기 위해 아침부터 현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전화로만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줄 서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 보고 뛰어나왔거든요. 건설사 공고문에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이 몇 시간째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직접 현장으로 온 입주 예정자들은 간신히 이사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 온 사람들 우선으로 줄 서서 접수 진행하고 내일 전화 다시 개통해서 내일 전화 접수 다시 받는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올 예정이거나 맞벌이 가정으로 현장에 올 수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전화가 아닌 현장 접수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작업복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밀어나니까.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 시스템이 과부하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의 주요 아파트 입주 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인 포항 창포지구. 건설사의 안일한 대처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미국의 철강 규제 조치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 투자기업지원과에 철강 제품 수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철강 제품 수출 상황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철강 분야 국제 무역 관계 상황 관리와 정부 부처에 산재한 수출 지원 업무 연계, 소개를 담당합니다. 또 긴급 경영 안정자금 특별 융자가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의하고 3%대 이자를 포항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난 등으로 기회를 놓친 60, 70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바로 야학입니다. 경주의 한 야간 중고등학교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려는 주경야독 늦가기 학생들에게 40년 넘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어릉 인근에서 농사와 축산업을 하는 박윤희 할머니는 요즘 공부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단어 하나도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쉽게 읽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중단한 공부를 60대 후반에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주 5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고교 졸업장과 함께 개근상과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거 문제를 한 문제 풀어가니까 그거 참 선생님한테 학교가 배워가 집에 와가 좀 복습할 때 그 문제가 이래 살살살 풀리니까 너무 진짜 재미가 있고요. 박 할머니처럼 주경 야독으로 이 야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각각 8명씩 거의가 60, 70대 할머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 학생이 이 자리에 이들의 배움 뒤에는 전현직 교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헌신도 큰 몫을 했습니다. 81년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 한림 야간 중고등학교가 처음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야학을 시작한 것은 1973년. 지금까지 중학생 510여 명, 고등학생 37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가정형편상 진학을 못한 학생들한테 제2의 인생, 더 밝은 인생을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출발해 33년간 청년회의소 지하에 둥지를 틀었던 이 학교는 이제는 자치단체의 지원 속에 올해부터 옛 경주 여중으로 옮겨 새 출발을 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포항 야구장에서 두 팀과 6경기를 치릅니다. 삼성은 오는 5월 SK와 7월에는 롯데와 주중 3연전 경기를 포항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포항 경기는 야구장 개장 이후 9경기를 치르다 2016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개장하면서 6경기로 줄었습니다.
어제 고장을 일으킨 울진 한울원전 6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새벽 한울 6호기 급수펌프 고장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입회하에 펌프와 주변 장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고장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어제 새벽 2시 24분쯤 주 급수 펌프가 고장나 원자로 출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지난 1일에는 한울 6호기의 쌍둥이 원전인 한울 5호기의 급수 펌프가 고장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수원은 미투운동 확산과 성희롱 근절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를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해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며 따스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올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고 낮이 되면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내일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0도,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 6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1도, 포항 22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 한낮에는 울릉도 17도, 독도 12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안전예방 경주시 지회와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경주 화랑중학교와 금장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육공무원, 경찰, 시의원 등이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대처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앞으로 피해 학생 심리치료 지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 것으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분석했습니다. 1월 중 총 수출액은 10억 9천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